안녕하세요. 음악기자료 채널의 프로듀서 설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펙터의 큰 틀 중 하나인 이 왜곡 계열 이펙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다들 이 왜곡 계열 이펙터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펙터를 쓰는 이유 중에는 이 사운드의 색감보다는 이 음향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계나 다이나믹 계열 이펙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즉, 이 왜곡 계열 이펙터는 음향적인 부분보다는 사운드의 색감에 초점을 둔 이펙터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이 왜곡 계열 이펙터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어떤 이펙터들이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이블톤의 내장 왜곡 계열 이펙터들인데요.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앰프, 바이닐 디스토션, 이로이전 등등 추가로 이외에 더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펙터들을 왜곡 계열 이펙터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음악에서 왜곡은 음의 찌그러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찌그러짐의 발생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돼서 출력 허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서 왜곡되는 경우와 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신호 전달에 의한 왜곡 현상 정도가 가장 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원래 이런 사운드의 기타 샘플을 이런 식으로 이 볼륨을 과하게 올려주면 이 피크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이 왜곡된 사운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러한 왜곡 현상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운드의 출력 허용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의도한 왜곡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이펙터들이 바로 이런 왜곡 계열 이펙터들입니다. 또 가끔 전자기기를 통해서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신호의 오전송으로 이 노이즈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로션이나 바이닐 디스토션 같은 이펙터들이 그런 사운드를 임의로 만들어주는 이펙터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왜곡의 원리가 비슷해도 각 이펙터들마다 만들어주는 사운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는 각 이펙터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후에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었을 때 이 해당 이펙터의 계열과 그 용도만 간단하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이질적이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해 보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후에 이런 왜곡 계열 이펙터를 학습하게 되셨을 때 각 이펙터들의 색감을 구분하는 팁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펙터들은 분명한 모티브가 존재하는데요. 실제 이 하드웨어 장비를 있는 그대로 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낸 이펙터와 악기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허다하죠. 그래서 우선 이펙터의 색감을 익힐 때 해당 사운드의 모티브가 되는 사운드가 무엇인지 함께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에이블톤의 왜곡 계열 이펙터들을 예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추상적인 설명이 될 수 있으니 정리는 각자의 주관을 더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오버드라이브라는 이펙터인데요. 이 오버드라이브라는 이펙터는 기타의 이펙터 종류 중 하나로 이렇게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일렉 기타에서 쓰이는 디스토션 질감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과 꽤 괜찮은 조합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앰프라는 이펙터도 이 생김새만 봐도 기타에 사용하는 왜곡 이펙터들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양한 모드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적혀있는 이름과 비슷한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드러운 왜곡부터 하드한 왜곡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이 기타에서 쓰이는 디스토션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 오버드라이브와 앰프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기타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서 기타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운드들에도 기타에서 쓰이는 디스토션 질감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당연히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옆에 바이닐 디스토션이라는 이펙터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LP 특유의 노이즈 사운드를 모티브로 만든 이펙터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이 LP 음악을 들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노이즈 사운드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펙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슈컨서를 재생해주지 않아도 이 크래크의 기능을 켜주게 되면 계속해서 이 노이즈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이로션이라는 이펙터도 노이즈를 만드는 왜곡계 이펙터인데요. 이렇게 이 노이즈를 이용해서 왜곡 효과를 더해주는 이펙터죠. 그러다 보니 이 샘플의 기존 사운드를 더 잘 보존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두 개의 이펙터를 비교해보면 이 신호를 증폭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 이 오버드라이브와
이 노이즈 사운드를 이용해 왜곡을 추가하는 이펙터들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디스토션을 들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왜곡 계열 이펙터들은 다른 계열 이펙터들보다 각 이펙터들의 특성이 더 잘 도드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마다 그 특유의 왜곡 사운드를 잘 익혀주셔야 이 생각하고 있는 사운드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왜곡 계열 이펙터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보통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공간계 이펙터나 컴프레서나 EQ 같은 다이나믹 계열 이펙터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음향적인 부분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이펙터들이며 또 그뿐 아니라 이 음악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능 이펙터들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펙터들은 이름이 정해진 것처럼 어느 정도의 각자만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요즘에 저는 저의 작업물을 만들 때 음향보다는 음악의 정체성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음향에 너무 과도한 집착과 시간 투자는 가끔은 좋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도 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음향뿐 아니라 곡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함께 초점을 두고 작업해보셨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겸 조금은 비주얼 이펙터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